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컬래버레이티브 랭귀지 모델이라 불리우는 피어 모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3에 최근에 억셉된 논문이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with 에디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랭귀지 모델의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과는 별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텍스처 컨텐츠를 작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그림들처럼 먼저 글을 쓰기에 앞서서 사람들은 이니셜 드래프트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 드래프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요청들을 진행을 합니다. 글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이 제안들을 반영하는 make change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 하나를 작성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따라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반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랭귀지 모델이 어떤 식으로 텍스트를 작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T5, BART, GPT-3와 같은 여러 가지 모델들은 원하는 텍스트를 한 번에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오토리그레시브 오브젝티브를 학습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나온 토큰들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left to right의 싱글 패스로 텍스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다이렉트로 생성하는데 랭귀지 모델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전형적인 라이팅 프로세스와는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retroactive modification이나 refine이 불가능하고 모델을 컨트롤하거나 hallucinate 컨텐츠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generated text의 의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LM의 앞선 한계점들은 인간이 LM과 함께 coherent하고 factual한 텍스트를 작성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컬래버레이티브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글을 작성하는 프로세스와 랭귀지 모델이 다소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피어 논문은 인간의 라이팅 프로세스를 닮은 랭귀지 모델입니다. 에딧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고 4가지 스텝을 거쳐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피어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멀티플 서브태스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랜이라는 과정에서는 input 텍스트를 natural language instruction을 통해서 원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인 edit은 플랜에서 생성했던 이 instruction을 반영을 해서 텍스트를 수정하는 단계를 의미하고 세 번째 단계인 explain 과정은 instruction과 reference를 통해서 edit 과정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repeat은 1에서 3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원하는 satisfactory state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해당 과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기존의 사람들이 요청하는 이 마음에는 컨시스턴트하고 팩추얼한 텍스트를 다이렉트로 생성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좀 하드한 태스크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피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기존의 컨시스턴트하고 팩추얼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목적은 동일하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멀티플 이지얼 서브태스크로 디컴포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글 하나를 작성할 때 계획하고 수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리지 않은 파트 중에 하나는 undo라는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글을 작성하고 직접 수정하게 되고 그 수정한 것들을 다시 이전의 스테이트로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 과정을 전부 다 리피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용자가 자신의 계획이나 의견을 모델에 제공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모델이 스스로 에디팅을 진행할 수 있고 모델을 올바른 디렉션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태스크를, 즉 모델이 풀지 못했던 태스크를 작은 서브 태스크로 나누어서 풀이하던 이 흐름을 보셨을 때는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체인 오브 톳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모델이 최종 답변을 생성할 때 중간 추론 단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컴플렉스 태스크를 멀티플 서브 태스크로 나누어서 최종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기서 말하는 COT는 중간 답변을 통해서 모델의 동작을 해석할 수 있고 모델의 답변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 풀이하는 방식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COT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잘 풀지 못했던 리즈닝 파트, 특히 수학적인 리즈닝을 했던 파트와 심볼릭 리즈닝을 했던 파트에서 소타를 달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를 지금 제가 소개하는 피어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어가 멀티플 태스크로 나누어서 문제를 푼 것은 COT와 동일하지만 COT는 LLM을 퓨샷이나 제로샷 세팅의 프롬프팅을 통해 개선한다는 점이 있다면 피어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과정을 직접 개선할 수 있도록 풀 파인 튜닝을 하는 학습하는 모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어의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피어의 목적을 살펴보면 플랜과 다큐멘터리 기반으로 텍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익스플래네이션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먼저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은 텍스트 시퀀스 X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XT와 함께 collection of document라고 들어오는 이 세 개의 다큐멘트들을 기반으로 기존의 텍스트들을 특정 목적인 플랜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 업데이트된 버전인 XT 플러스 1을 살펴보시면 XT가 PT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근거로서 collection of document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한 텍스트에 대해서 왜 이런 텍스트로 변경했는지에 대한 explanation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원하는 피어의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는 장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어의 프로세스 반복은 업데이티드 텍스트 XT 플러스 1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텍스트 에디팅을 위해서 편집을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 정보인 문서 집합을 DT라고 하면 이 DT가 주어진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일정 근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텍스트를 업데이트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 정보인 다큐멘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XT와 DT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추럴 랭귀지로 구성된 편집 계획인 PT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PT는 이제 플랜을 의미하게 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해달라 혹은 그래마 에러를 수정해달라, 좀 더 쉽게 작성해달라라는 굉장히 짧은 텍스트로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값들은 XT, DT, PT로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값을 통해서 XT 플러스 1을 생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마무리된 후 수정 의도를 ET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xn이 xn-1에 도달하거나 manually defined halting criterion에 도달할 때까지 xt부터 xt 플러스 n 등의 시퀀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진행됩니다. 여기서 xn이 xn-1에 도달한다라는 의미는 저희가 그 다음에 생성했던 n번째 업데이티드 텍스트가 이전에 업데이티드한 텍스트와 동일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은 저희가 이렇게 이상적인 상태로 앞선 프로세스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LM을 해석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상적인 상황에 딱 맞는 데이터를 충분하게 얻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가
웹크롤 데이터인데요. 이 웹크롤 데이터는 에디티 스토리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에디티 스토리를 충분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피어의 프로세스에 맞게 플랜, 다큐먼트, 익스플래네이션으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이 이상적인 피어라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데이터 스칼시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스칼시티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위키피디아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의 모델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를 참조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위키피디아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커멘트나 레퍼런스, 그리고 수정된 기록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위키피디아를 유일한 학습 소스로 사용하는 것에선 한계를 가진다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키피디아 이외의 도메인들이 만약에 리얼월드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 상황에서 위키피디아만으로 학습한 데이터는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커멘트는 대부분의 플랜과 익스플래네이션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멘트가 항상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각 패러그래프들이 사이테이션들을 항상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피어 프로세스에 맞는 학습을 위해 유일한 데이터셋으로 위키피디아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다소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작성을 했던 이 목적의 플러스로 위키피디아를 단일 트레이닝 소스로 사용하는 문제점까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 제너럴라이즈된 피어 프로세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이상적인 피어 프로세스를 풀이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인스턴스의 피어를 만들어서 특히 이 피어의 인스턴스들은 인필링 태스크로 정의가 되는데 이 네 가지의 피어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 스칼시티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이 피어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어의 플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었던 라이팅 과정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edit, undo, explain, document와 같은 네 가지 인필링 태스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알맞는 해결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피어의 여러 가지 인스턴스들을 정의하고 학습하는 것으로 문제점들을 혹은 목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dit 과정의 various 파트들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에 맞춰지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채울 수 있는 인필링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트레이닝 코퍼스의 누락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때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을 활용을 해서 네 가지 모델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할 모델은 edit, undo, explain, document라는 네 가지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인 피어 edit의 경우에는 인풋 텍스트와 다큐먼트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플랜과 수정된 문서를 생성하는 파트입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풀어 써보자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학습되는 인코더 디코더의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z라는 값은 pt와 xt1을 컨캣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z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p와 xt1을 컨캣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어 에딧은 이렇게 모델이 직접 학습이 되게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풋을 생성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작성한 플랜을 프레픽스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피어에서 undo라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undo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에딧을 취소하기 위해서 학습되는 모델입니다. 이때 undo라는 과정은 updated 텍스트와 document 셋이 주어졌을 때 오리지널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업을 학습하게 되고 세 번째 모델인 피어 explain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텍스트와 updated 텍스트, document 셋이 주어졌을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의도의 설명인 이 i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 인풋을 넣었을 때 PT를 생성한다라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PT를 보셨을 때 explain에서 이 i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왜 두 가지에서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피어 explain 모델은 플랜 생성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피어 다큐먼트라는 파트인데요. 편집에 필요했던 다큐먼트 셋도 생성을 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네 가지 모든 베리언트들을 사용을 해서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하면 기존의 모델의 목적 플러스 위키피디아를 단인 트레이닝 소스로 사용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충분한 데이터까지 생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서 정의했던 네 가지 베리언트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히스토리를 에디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필링 태스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디컴포징 텍스트라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당 태스크의 목적은 에딧 히스토리가 없는 임의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모든 데이터가 위키피디아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텍스트는 에딧 히스토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피어 언두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백워드 에딧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어 언두는 업데이트된 텍스트가 존재할 때 반대의 상황인 오리지널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를 활용을 해서 백워드 에딧을 생성할 수 있다면 에딧 히스토리가 없는 데이터 셋들에게도 히스토리를 좀 임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될 텐데요. 여기서 피어 언두 모델을 통과할 때는 플레인 텍스트 X와 다큐먼트 D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플레인 텍스트 X와 다큐먼트 D뿐만 아니라 이 값을 통해서 피어 언두의 아웃풋을 생각을 해보면 각 시점별로 플랜 n-1 그리고 이전 에딧 되기 이전의 텍스트인 xn-1 그 전 시점인 pn-2와 xn-2와 같이 순서대로 점점 앞선 히스토리들을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델은 xm이 empty 시퀀스인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에딧 히스토리를 가질 수 없는 데이터가 될 때까지 이 백워드 에딧을 계속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딧 언두를 통해서 임의의 히스토리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생성된 에딧 히스토리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opposite direction인 피어 에딧을 학습하는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의 태스크는 generating plans라는 태스크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의 목적은 위키의 커멘트를 플랜 데이터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커멘트가 저품질이거나 비어있는 경우 학습 데이터를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활용하는 모델은 피어 익스플레인을 활용을 해서 플랜을 생성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피어 익스플레인의 인풋은 xt, 업데이트된 xt 플러스 1, dt를 인풋으로 넣게 되고 이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 t1부터 이 tk까지 캔디데이트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의 익스플레인만 생성하지 않고 우리가 특정 텍스트를 그 다음 텍스트로 변경했을 때 이 에딧들을 여러 가지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여러 가지 개수의 에딧 중에 에딧의 역할은 에딧 자체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포텐셜 플랜으로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액츄얼 에딧 xt 플러스 1이 주어졌을 때 이 tj에 대해 xt 플러스 1의 생성 가능성이 가장 크도록 하는 예측값을 새로운 플랜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익스플레인 캔디데이트를 K개만큼 뽑아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K개의 explain 중에서 가장 xt 플러스 1을 생성하는 가능성이 높은 이 값이 확률 값을 의미하는데요. 이 확률 값을 가장 크게 하는 이 t가 저희가 원하는 새로운 플랜 t-hat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익스플레인을 통해서 기존에 봤던 이 익스플레인의 아웃풋이 PT가 되는 과정을 설명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을 쓸 때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설명은 결국 새로운 플랜과 유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Generating Document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의 목적은 에디트 히스토리에서 렐러번트 다큐먼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학습 데이터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피어 다큐먼트를 활용을 해서 다큐먼트들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생성된 신테틱 다큐먼트로 피어 에딧을 학습을 하지만 인퍼런스 시에서는 이 신테틱 다큐먼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는 좀 당연한 이야기인 게 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 관점에서 다양한 이 다큐먼트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다큐먼트들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좀 넌센스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어 다큐먼트는 피어 에딧이 실제 편집을 예측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파트라고 또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이 될 텐데요. 기존에 나왔던 모델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피어라는 컬러버레이티브 랭귀지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서 인간의 라이팅 프로세스를 모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모듈들은 피어가 플랜을 하고 그 다음에 에디팅을 한 다음 익스플레인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필링 태스크들이 존재했고 이 태스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피어 에딧, 피어 익스플레인과 같은 여러 가지 모델, 이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인필링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이 피어가 수행하고자 했던 실험 세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피어를 실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 셋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메인 트레이닝 데이터는 위키피디아 에딧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relevant document는 citation과 retrieval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 3개의 문서로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retriever라는 그 파트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자들의 논문 중에 retriever를 수행할 수 있는 side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먼트를 생성을 할 때 우리가 특정 relevant document는 기존에 있는 위키피디아의 사이테이션도 활용을 하지만 위키피디아의 문서 내에서 어떤 다큐먼트를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이드라는 리트리버 모델을 활용해서 3가지의 다큐먼트를 직접 리트리버 해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하는 베이스 모델은 3빌리언 파라미터의 어댑티드 T5로 초기화가 되고 각 모델은 24개의 GPU로 학습됩니다. 이때 학습 디테일은 2만 스텝을 학습을 하고 배치 사이즈는 256, 그리고 5 밀리언 위키피디아 에딧을 활용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피어 논문은 인필링 테크닉들이 피어를 제너럴 퍼포스 에디팅 모델로 만들 수 있었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때 리서치 퀘스천 4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퀘스천으로서 실제로 피어가 저희가 원하는 도메인이 벗어난, 즉 위키피디아가 아닌 도메인에도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 맞을까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세팅을 하고 실험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셋이 아니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어는 에디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내추럴 에디팅 데이터셋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이름이 내추럴 에딧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3개의 영어 웹소스 기반의 위키피디아, 위키뉴스, 스택 익스체인지를 기반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에딧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편집 의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코멘트들, 그리고 이 정보는 피어의 계획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키뉴스와 스택 익스체인지는 플레인 텍스트만 제공하기 때문에 액세스할 수 없는 도메인에서 에디팅 어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두 가지 웹소스에서는 수정이 된 형태만 나오기 때문에 에디팅 히스토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면 제안했던 모델 중에 에디팅 히스토리를 직접 생성을 했던 이 모델의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서 적절한 데이터 셋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라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베이스라인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로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을 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카피라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xt 플러스 1이 이전 시점인 xt와 동일한 아웃풋을 낸다라고 설명하는 굉장히 간단한 베이스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양한 피어에 대한 실험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플랜과 다큐먼트 정보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로 나누어서 이 피어를 디컴포즈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 피어는 모든 베이스라인 대비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과 다큐먼트가 피어의 콜라보레이트 라이팅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보시면 플랜이 없거나 다큐먼트가 없는 이 세 가지 베리언트 모델들에 비해서 모든 플랜과 모든 다큐먼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로우에 있는 그 모델이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논문에서는 complementary information을 제공하기 때문에 피어의 두 번째 있는 로우의 이 최종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여기서 실험을 하는 그 스코어 중에서 그 사리 스코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는 오토매틱 텍스트 심플리피케이션의 매트릭입니다. N그램 기반의 매칭 매트릭이고 문장 내 단어의 추가, 유지, 삭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던 사리 스코어 기반의 내추럴 에디 성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컬럼을 보시면 위키인 경우, 그리고 이 데이터의 도메인이 뉴스인 경우,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각각 질문들에 대한 혹은 텍스트들에 대한 도메인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서 첫 번째 이 리서치 퀘스천의 경우에는 과연 이 모델이 그 다양한 도메인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했고, 위키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피어 언두를 활용해서 신테틱 인도메인 에딧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의 모델들, 위키를 제외한 모델들은 도메인 어댑티드 피어를 파인 튜닝한 모델입니다. 즉 피어에다가 뉴스 데이터를 한 번 더 파인 튜닝했다, 혹은 쿠킹 데이터를 한 번 더 파인 튜닝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DA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피어는 위키피디아로만 학습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어 자체로도 이 전체 성능을 보셨을 때 개선된 성능을 보였지만 피어 DA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요.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일반화가 가능한 방법임을 알 수 있고 신테틱 에딧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으로 넘어가 보자면, 여기서 위키피디아 코멘트를 기반으로 한 계획을 따르는 이 능력이 인간이 작성한 명령으로 전이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또 하나의 질문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실제로 모델이 생성한 플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에딧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이 작성한 Natural Language Instruction도 넣었을 때 이 성능이 더 개선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실험에 앞서서 이 네 가지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 JPLEG라는 데이터는 Grammar Error Correction 데이터셋이고, Asset 데이터는 Single Sentence Text Simplification Corpus, 그리고 ITO라는 이 데이터셋은 Editing 데이터셋, 그리고 WNC 데이터는 바이어스 워드를 제거하거나 완화한 데이터셋으로 이 네 가지 데이터셋들은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다양한 태스크를 기반으로 코렉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심플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코렉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텍스트를 변경하는 태스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셋들은 먼저 업데이트가 필요한 위키피디아와 레퍼런스를 가지는 데이터인 경우들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키피디아 패러그랩에서 문장을 삽입하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데이터셋은 에디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레퍼런스 데이터셋이 위키피디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에 데이터셋에 대한 칼럼을 보셨을 때 without document인지 with document인지가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실험 같은 경우는 제로샷으로 다양한 에디팅 태스크에서 피어를 평가하는 것이 될 텐데요. 앞선 모델들은 제로샷 스코어 그리고 슈퍼바이드드 스코어를 같이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플랜을 피어 익스플레인에서 생성한 신테틱 플랜으로 대치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피어 SP라는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때 성능을 보시면 모든 모델에 동일한 플랜을 제공하고 그리디 디코딩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실험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위쪽에 선이 그려져 있는 파트는 T5 기반의 모델들을 함께 실험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어의 베이스 모델이 어댑티브 T5이기 때문에 T5류의 모델들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로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쪽은 굉장히 큰 라지 모델들이 디코더만 가지고 있는 세팅일 때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파트입니다. 일단 피어 SP의 평균 성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때 평균 성능은 가장 오른쪽 칼럼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평균 성능이 가장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제로샷 인스트럭트 GPT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해당 모델들이 물론 에디팅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라지 모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사이즈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인스트럭트 GPT 같은 경우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모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델과 피어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높다는 것은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피어에서 사용을 했던 이 다큐먼트의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인용 정보들에 대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피어가 생성된 이 아웃풋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인용들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어가 generated claim을 뒷받침하는 referent document를 사이팅하고 쿼링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저자들이 주장했기 때문이고, 이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는 explainability와 verifiability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Natural Edit 사이트와 Natural Edit 컷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성능을 측정하고 있고, 이때 N이라는 것이 이제 Natural Edit 데이터 내에서 사이트라는 데이터셋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위키피디아 에딧 히스토리에서 유일한 차이가 사이트와 컷인 데이터들을 의미하고, 실제 문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피어 다큐먼트를 활용을 해서 렐러번트 다큐먼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때 베이스라인 모델들에서 랜덤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특정 레퍼런스 혹은 인용구를 피킹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니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인용구를 선택을 할 때 유니그램이 가장 많이 오버랩되는 경우를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는 사이드의 리랭커를 의미하고, 리드 같은 경우는 n개의 리드 n워드를 피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피어 SQ라는 모델은 신테틱 커트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상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ny 사이트에서 피어에는 골드 포지션이 주어졌을 때는 슈퍼바이즈드 사이드와 모델이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굉장히 하드한 베이스라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any 컷 같은 경우는 모델이 추가 정보 없이 인용구를 추가하는 세팅이고요. 오른쪽 세팅 같은 경우는 인용할 위치와 인용할 문서가 지정된 경우의 성능을 측정하는 세팅입니다.
먼저 피어와 피어 SP는 인용 정보 없이 결과값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빨간색 박스 내에서 두 가지 모델들이 인용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낮은 성능을 드러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어 SQ에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파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피어와 피어 SP는 리드 베이스라인보다는 낮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즉, 앞에 있는 n개의 워드를 피킹하는 것보다 피어에서 성능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다만 피어 SQ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리드 베이스라인보다 7.5, 10.6, 11.3씩 루지 스코어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때 피어 SQ의 경우에는 인용구가 없는 경우에 피어 다큐먼트를 활용을 했었고, 이렇게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과정들이 피어가 에디트하게 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해당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리뷰를 봤을 때 나오는 그 리뷰어들의 지적 중에 하나는 신테틱하게 생성된 데이터가 좋은지 어떻게 보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성평가나 혹은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다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보는 실험만 보더라도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했던 피어 모델을 한 번 더 학습을 시켰을 때 분명히 신테틱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성능이 높아졌고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가 유용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물론 이 모든 실험들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해당 실험을 통해서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해냈던 이 피어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바이어스된 결과가 아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실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서치 퀘스천으로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이 프로세스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싱글 패스 랭귀지 모델보다 얼만큼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위키LM의 경우에는 싱글 패스 랭귀지 모델을 의미하고 피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모델이 에딧 플랜을 직접 작성하는 어토너머스 세팅입니다. 모델이 셀프 트레이닝 같은 방식을 활용을 해서 직접 에딧 플랜을 작성하고 이 플랜을 기반으로 수정까지 진행한 모델을 의미하고 피어 매뉴얼 같은 경우는 휴먼 리튼 플랜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모든 플랜을 다 제안하는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피어 콜라보레이티브라는 파트인데요. 이 모델이 콜라보레이티드 랭귀지 모델인 만큼 사람의 지시와 실제 모델이 생성하는 아웃풋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텍스트를 에디팅하는 과정이 이 피어 콜라보레이티브라는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휴먼 리튼 플랜과 모델 생성 플랜이 교대로 사용되는 형태이고 세 가지 피어의 베리언트는 점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퀘스트 이벨이라는 데이터셋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면 모델이 레퍼런스 다큐먼트에 페이스풀해지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논문에서 밝혔던 컬러버레이티브 랭귀지 모델을 증명하는 과정이 네 번째 실험에서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지만 논문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던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모습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성능으로만 와닿지 않았던 아웃풋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 예시와 오른쪽 예시를 통해서 분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어 SP 그리고 11빌리언의 경우에 이 피어라는 모델에게 논문을 설명하도록 시키는 과정을 이제 대화로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저자 목록 소속 초록과 피규어 캡션들을 기반으로 피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create a new page of a peer라는 굉장히 간단한 플랜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인풋 텍스트를 기반으로 명시적으로 피어가 랭귀지 모델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메타 AI 리서치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저자 목록 소속 초록만 보고도 메타 AI의 모델이라는 합리적인 가정을 세웠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플랜을 살펴보셨을 때 저자 목록을 레퍼런스로 생성된 텍스트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를 추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파트는 Remove Unsourced Claim이라는 파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서서 생성한 텍스트를 보시면 여기서 출처가 없는 잘못된 스테이트먼트를 생성을 했었는데, 잘못된 클레임을 지우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이 텍스트를 실제로 제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는 스택 익스체인지의 쿠킹 포럼에서 이 아보카도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키피디아의 스타일이 아닌 텍스트에서도 이 스택 익스체인지의 스타일로 적절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스타일은 질문을 이제 나열을 하고 다음과 같은 태그들을 삽입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의 위키피디아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텍스트도 충분히 잘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관련된 태그를 이제 넣으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파트에서 잘못되어 있는 아보카도와는 상관이 없는 이 치즈와 파스타에 대한 태그를 삭제하는 것을 이제 명령을 했을 때 위키피디아에 없는 개념인 이 태그도 잘 삭제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서 피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컬래버레이티브 LM인 피어를 소개했습니다. 피어는 플랜, 에딧, 익스플레인, 리핏의 네 가지 단계를 진행하면서 인간의 글쓰기 과정을 모방했습니다. 다양한 텍스트 에딧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플랜을 따르는 모델이고, 라이팅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테틱, 스타일리스틱 텍스트 에딧이 가능했고, 정보 삭제, 업데이트, 의미 변경 등 다양한 수정 작업을 포함합니다. 피어에서 제안하는 인필링 태스크를 활용을 하면 에딧 히스토리가 없는 데이터에서도 일반화 성능이 보장되고, 이는 내추럴 에딧 실험을 통해서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레퍼런스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팩트를 고려한 라이팅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